마리와 별난 아빠들. 시라의 새로운 결심. 시라가 집에서 청소 알바 광고를 보고 있을 때였는데요. 시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어요. 강민보한테도 윤원경한테도 심지어 이풍주한테도 의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기 힘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당당할 수 있으니까요. 시라는 광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가사 도우미 일이었습니다. 하루 3시간 청소랑 빨래만 하면 됐어요. 시급도 괜찮았고요. 시라는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순애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뭐 하냐고 무슨 전화했냐고요. 시라는 괜찮다고 그냥 알바 알아보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요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몸 상하겠다고요. 시라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 수 있다고 엄마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라의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강민보가 돌아온 후로 시라는 더 혼란스러웠거든요. 민보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까? 시라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풍주의 신경 쓰임. 이풍주는 어제부터 계속 이상했습니다. 시라가 자기 손을 따주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시라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시라가 했던 말, 결혼 안 하면 다 애라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풍주는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몰랐어요. 시라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일 뿐인데. 그런데 왜 자꾸 신경 쓰이는 건지. 풍주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내내 시라 생각이 났어요. 시라가 힘들어하던 모습, 집 때문에 걱정하던 모습, 그런 게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풍주는 답답했어요. 풍주는 이강세를 불렀습니다. 강세가 들어오자 풍주는 물었어요. 요새 주시라 씨 어떤 것 같냐고요. 강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약간 피곤해 보이긴 하던데요. 풍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렇군. 풍주는 생각했습니다. 시라가 무리하는 건 아닐까? 뭔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강세의 제안. 그날 저녁 이강세는 강마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시간 되냐고 물었어요. 오후 회진 이후에 여유 있냐고요. 마리는 밤 당직 전까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고 물었어요. 강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요. 어디냐고 마리가 물었을 때 강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엄마한테라고요. 마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한테요? 강세 엄마 말이냐고 물었어요. 강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내키지 않으면 거절해도 된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리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가겠다고요. 강세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강세를 보며 생각했어요. 강세가 자기를 엄마한테 데려간다는 건 정말 진심으로 사귀고 싶다는 뜻이겠죠. 마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세가 말했습니다. 꽉 잡아라고 놓치지 말라고요. 마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잡았다고 꽉 잡았다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시라의 면접. 다음 날 오전 시라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고급 빌라였어요. 집주인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시라를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깔끔해 보인다고 일 잘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설명했어요. 하루 3시간 청소랑 빨래만 하면 된다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이고 시급은 1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시라는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이면 꽤 괜찮은 돈이 됐습니다. 시라는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집주인은 기뻐하며 언제부터 나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시라는 내일부터도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집주인은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라는 뿌듯했어요. 자기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이제 조금씩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라는 걱정도 됐어요. 이 일을 이풍주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비밀로 해야 하나? 시라는 고민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강세와 마리의 묘지 방문. 오후 강세는 마리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가니 공동묘지가 나왔어요. 마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강세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강세가 말한 엄마한테 간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마리는 강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세는 고맙다는 듯 마리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묘지로 걸어갔습니다. 강세 엄마의 묘비 앞에 섰을 때 강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마리는 강세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강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야. 오랜만이지. 오늘은 특별한 사람을 데려왔어. 강세는 마리를 소개했어요. 내 여자친구 강마리라고, 의사가 됐다고,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마리라고 합니다. 강세를 정말 좋아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리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강세는 마리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고,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강세를 안아줬어요. 괜찮다고, 자기가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묘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강세가 엄마 얘기를 해줬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리는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면 좋아하셨을 거라고, 마리를 딸처럼 사랑하셨을 거라고요. 마리는 뭉클했습니다. 자기도 강세 엄마를 사랑하고 싶다고,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어요. 강세는 마리를 꽉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연신 말했어요. 마리는 강세 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풍주의 발견. 이풍주는 우연히 시라가 청소 알바를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시라를 봤는데 손에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거든요. 풍주는 시라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청소하러 가시는 거냐고요. 시라는 당황했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라는 그렇다고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풍주는 놀랐어요. 왜 그런 일을 하냐고,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시라는 괜찮다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답했어요. 풍주가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시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 신경 끄라고 말했어요. 풍주는 당황했습니다. 신경 쓰게 해놓고 신경 끄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시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집안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풍주는 서운했습니다. 자기는 도와주고 싶은데 시라는 자꾸 밀어내는 것 같았거든요. 풍주가 물었어요. 나는 시라 씨한테 딱 그 정도냐고, 그렇게 선 긋고 싶은 거냐고요. 시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자기 힘으로 하고 싶다고요. 더 이상 남한테 기대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풍주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어요. 시라가 자기를 완전히 남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풍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시라는 풍주의 뒷모습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독립이 우선이었거든요. 진기식의 고민. 진기식은 여전히 마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마리에게 친자 확인 결과를 말한 후로 둘의 관계는 어색했어요. 마리는 진기식을 피하는 것 같았고, 진기식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기식은 윤언경과도 갈등이 있었어요. 언경은 여전히 마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진기식은 그게 답답했습니다. 언경에게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언경은 듣지 않았어요. 진기식은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다 포기할까? 마리와의 관계도, 친아버지 노릇도 그냥 남처럼 지내는 게 나을까? 하지만 진기식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리가 자기 딸이라는 게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진기식은 결심했습니다. 천천히 가자고, 마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자고요. 시라의 첫 출근. 다음 날 아침 시라는 청소 알바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오늘은 거실이랑 주방 청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라는 열심히 일했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돌리고 정리도 했습니다. 3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집주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잘한다고 깔끔하다고 칭찬했어요. 시라는 뿌듯했습니다. 퇴근길에 시라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자기 힘으로 돈을 버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시라는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첫 출근 잘했다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라고요. 순애는 딸이 대견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보의 접근. 강민보는 시라에게 계속 연락했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했어요. 시라가 뭐 하는지, 밥은 먹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시라는 민보의 관심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민보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저녁 먹으러 가자고요. 시라는 피곤하다고 오늘은 쉬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민보는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집 앞까지라도 가겠다고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라는 할 수 없이 좋다고 대답했어요. 민보가 집 앞에 왔습니다. 시라가 나가자 민보는 꽃다발을 건넸어요. 갑자기 웬 꽃이냐고 시라가 물었을 때 민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시라 씨 얼굴 보고 싶어서요. 시라는 민보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진심으로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라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민보가 물었습니다. 시라 씨, 나 어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모르겠다고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요. 민보는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기다리겠다고 말했어요. 시라는 민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변한 걸까? 마리의 고백. 마리는 안수선을 만나 털어놨습니다. 오늘 강세 엄마 묘지에 다녀왔다고요. 수선은 깜짝 놀랐어요. 벌써 거기까지 갔냐고 강세가 진심이구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리가 말했습니다. 강세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게 느껴진다고요. 수선은 다행이라고 좋은 사람 만났다고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걱정도 됐어요. 자기 출생의 비밀 때문에 강세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수선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강세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고 위로했어요. 마리는 수선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자기 편이 되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이풍주의 마음 정리. 이풍주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라 생각이 났어요. 자꾸만 신경 쓰이는 시라. 하지만 시라는 자기를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풍주는 쓸쓸했어요. 풍주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마음을 접을까? 시라는 강민보가 있고 자기는 그냥 남일 뿐이니까. 풍주는 그게 맞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풍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옥순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술 마시는 걸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풍주는 아무 일 없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옥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걸. 옥수는 아들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어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힘들면 말하라고 아버지한테는 뭐든 얘기할 수 있다고요. 풍주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풍주의 웃음은 쓸쓸해 보였어요. 시라와 민보의 자전거 데이트. 며칠 후 민보는 시라에게 자전거 타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라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좋다고 대답했어요. 날씨도 좋고 운동도 할 겸 해서요.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민보가 자전거를 빌렸어요. 2인용 자전거였습니다. 시라가 앞에 앉고 민보가 뒤에서 페달을 밟았어요. 시라는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니까 재미있었습니다. 민보가 말했습니다. 꽉 잡으라고 떨어지지 말라고요. 시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잡았다고 꽉 잡았다고요. 민보는 속도를 올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시라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민보와 함께 있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시라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민보도 행복했어요. 시라와 함께 자전거를 타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민보는 다짐했어요. 시라를 절대 다시 떠나지 않겠다고, 평생 지키겠다고요. 두 사람은 한참을 자전거를 탔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마치 연인처럼, 아니 진짜 연인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소리의 부탁. 진소리는 강마리를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마리 누나한테 수학 과외를 부탁하라고 했거든요. 진소리는 마리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나, 제 수학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마리는 난감했습니다. 요새 너무 바빴거든요. 인턴 생활에 강세와의 데이트에 연구까지. 시간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진소리를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마리가 물었어요. 언제 하면 좋겠냐고요. 진소리는 누나 시간에 맞추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마리는 생각해 보겠다고 스케줄 조정해서 연락하겠다고 말했어요. 진소리는 기뻐하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마리는 진소리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진소리가 자기 이복 동생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언경의 감시. 윤언경은 마리가 진소리를 가르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만족했습니다. 이제 마리를 통해 진소리 성적을 올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언경은 진소리에게 말했습니다. 마리 누나한테 열심히 배우라고, 성적 올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언경의 속내는 달랐어요. 마리를 감시하려는 의도도 있었거든요. 마리가 어떤 사람인지, 진기식과는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언경은 진기식에게 말했어요. 마리가 소리 가르치기로 했다고, 그래도 쓸모는 있다고요. 진기식은 언경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시라의 고단함. 시라는 청소 알바를 시작한 후로 계속 피곤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오전엔 청소 알바 가고, 오후엔 엄마 가게 일 돕고. 시라는 쉴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독립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순애가 걱정했어요. 딸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청소 일 그만두는 게 어떻냐고, 몸 상한다고요. 하지만 시라는 괜찮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마리도 걱정했습니다. 엄마가 요새 많이 피곤해 보였거든요. 마리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시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시라는 속으로 힘들었어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민보와의 관계도 부담스러웠고, 이풍주한테 서운하게 한 것도 미안했어요. 시라는 생각했습니다. 좀 더 버텨야 한다고. 조금만 더 힘내면 된다고요. 이풍주의 배려. 이풍주는 시라가 청소 알바로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쓰였어요. 뭔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시라가 거절할 게 뻔했습니다. 풍주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시라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을까? 풍주는 생각 끝에 방법을 찾았습니다. 집 청소를 시라한테 맡기는 거였어요. 그럼 시라도 돈을 벌 수 있고 자기도 시라를 도울 수 있으니까요. 풍주는 시라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 청소 좀 해주실 수 있냐고요. 시라는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풍주가 말했어요. 요새 바빠서 집이 엉망이라고, 청소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라가 해주면 고맙겠다고, 당연히 비용은 지불하겠다고 말했어요. 시라는 망설였습니다.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자기를 도와주려는 건지 헷갈렸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시라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풍주는 안도했어요. 이렇게라도 시라를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의 과외. 마리는 진소리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저녁 시간에 진소리를 가르치기로 했어요. 진소리는 열심히 했습니다. 마리의 설명을 집중해서 듣고 문제도 열심히 풀었어요. 마리는 진소리가 기특했습니다. 생각보다 똑똑하고 성실했어요. 마리는 진소리를 가르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진소리가 물었어요. 누나, 의사 되기 힘들었어요? 마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고 진솔이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어요. 진솔이는 마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마리 누나가 좋다고 누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민보의 집 구경. 강민보는 시라에게 알아둔 집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시라가 시간 괜찮을 때 같이 가자고 했어요. 시라는 망설이다가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집인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두 사람은 강남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컸어요. 3층짜리였고 마당도 있었습니다. 시라는 놀랐어요. 민보가 설명했습니다. 1층은 거실이랑 주방, 2층은 방 3개, 3층은 작은 서재가 있다고요. 말이랑 시라, 순의 할머니까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집이라고 말했어요. 시라는 집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집이네. 여기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 하지만 시라는 아직 결정할 수 없었어요. 민보가 물었습니다. 어떠냐고 마음에 드냐고요. 시라는 좋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은 못하겠다고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보는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하지 않다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보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빨리 시라와 함께 살고 싶었거든요. 해시태그 19. 이풍주와 시라의 오해. 며칠 후 이풍주는 시라가 집 청소하러 온 걸 보고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시라가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풍주는 시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대충 해도 괜찮다고요. 하지만 시라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대충 할 수 없다고요. 시라는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풍주가 차를 내왔어요. 잠깐 쉬라고요. 시라는 괜찮다고 했지만 풍주의 고집에 못 이겨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차를 마셨어요. 풍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새 많이 힘들지 않냐고요. 시라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할만하다고요. 풍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풍주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시라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풍주는 생각했어요. 뭔가 더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시라의 눈물. 그날 밤 시라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민보의 집은 좋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풍주는 신경 쓰였지만 선을 그어야 했고요. 시라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 걸까? 독립하고 싶은 건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건지. 시라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순애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시라야, 괜찮냐고 물었어요. 시라는 얼른 눈물을 닦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알 수 있었어요. 딸이 울었다는 걸. 순애가 방으로 들어와 시라를 안아줬습니다. 힘들면 울어도 된다고 엄마 앞에서는 약해져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시라는 엄마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요. 시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고 좀 더 여유 있게 살아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강세의 지지. 다음 날 강세는 마리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챘습니다. 과외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인턴일도 하고 마리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았어요. 강세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쉬엄쉬엄 하라고요. 마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강세는 걱정됐습니다. 마리가 쓰러질까 봐요. 강세가 말했습니다. 진솔이 과외는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너무 무리 같다고요. 하지만 마리는 안 된다고 했어요.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한다고요. 강세는 마리가 대견했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마리가 좋았어요. 강세는 마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자기가 옆에 있다고요. 마리는 강세 품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강세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숙희의 고백 준비. 문숙희는 이풍주에게 고백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풍주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 가기 전에 자기 마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숙희는 용기를 냈어요. 숙희는 풍주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요. 풍주는 좋다고 대답했어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수키는 조용한 카페를 제안했습니다. 풍주는 알았다고 그럼 거기서 보자고 말했어요. 수키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마음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수키는 거울을 보며 준비했어요. 어떻게 말할까? 풍주 교수님, 사실 저는. 수키는 연습했습니다. 떨렸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보의 다짐. 강민보는 마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엄마를 설득할 거라고요. 다시 함께 살자고 제안할 거라고 말했어요. 마리는 응원한다고 아빠 파이팅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민보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시라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민보는 다짐했어요. 시라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평생 지키겠다고요. 이번엔 절대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진기식과 마리의 대화. 진기식은 마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진기식이 말했습니다. 마리 씨,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그냥 선배 의사로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지내고 싶다고요. 아직은 친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선배 의사로는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진기식은 이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자고, 언젠가는 편해질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마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그래도 시작은 했습니다. 새로운 국면. 며칠 후 시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소 알바를 그만두기로 한 거였어요. 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시라는 생각했습니다. 무리하지 말자고, 건강이 우선이라고요. 시라는 민보의 제안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완전히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라는 민보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요. 민보는 기쁜 목소리로 좋다고 대답했어요. 이풍주는 시라가 청소 알바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라가 무리하지 않게 돼서요. 풍주는 시라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마리와 강세는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44화는 그렇게 희망을 품으며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회 예고. 문수키는 이풍주에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시라는 민보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이풍주는 시라에 대한 마음을 정말 접을 수 있을까요? 마리와 진소리의 과외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리고 윤원경은 마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다음 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